일기 신도시 상권 특집 2편 일산 상권 3대장 탐방. 오늘은 일기 신도시 상권 특집 2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서울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인데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원, 용인, 창원, 그리고 고양까지 4개뿐입니다. 그 중에 고양시는 22년 9월 기준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근 10년간 2위였는데 최근 들어 용인시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거주 인구수는 굉장히 기본적인 통계 지표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많이 활용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22년 인구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지역에 대해 11년부터 22년까지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전국 1위 수원시는 18년에 방점을 찍고 22년 현재 살짝 감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2위로 올라선 용인시는 15년 이전에는 4위였는데 19년부터 고양시와 차이를 급격하게 줄이더니 최근 2위까지 올라섰죠. 오늘 살펴보는 고양시는 13년 무렵 성남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용인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성남인데 11년 이후로 인구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5위를 차지한 화성은 15년부터 동탄 1, 2기 신도시가 붐을 일으키면서 10년 만에 인구가 74%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양상도 비슷한데요. 다산 신도시를 품은 남양주, 고덕 신도시를 품은 평택과 같이 최근 성장한 신도시를 포함한 지역은 10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 부천, 안산, 안양과 같이 그 전에 성장했던 도시들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1기 신도시였던 일산, 분당, 중동, 평촌, 3본 5개 도시가 포함된 시군구 가운데 나머지 4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일산이 포함된 고양시만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고양시 전체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일산 동구와 서구보다는 덕양구 인구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일산 동구와 서구도 감소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산의 털을 잡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양시와 일산 신도시에 대해 서론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거나 가보지 않았거나 가봤더라도 특정 몇몇 시설에만 가봤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변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번엔 고양시에 형성된 상권의 위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양구 동쪽에는 고양 스타필드가 위치한 삼송역이나 원흥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설정된 원당지구도 있지만 오늘은 1기 신도시 일산 지역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토지 용도상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을 표시해보니 대략적인 특징이 한눈에 파악됩니다. 위에 형성된 상권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방면이고 아래 형성된 상권은 3호선 역세권을 따라 상권이 분포하고 있네요. 위에서부터 탄현역, 일산역, 풍산역, 백마역 부근의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죠. 전에 탐방했었던 일산 애니골은 여기 표시된 풍산역 부근으로 형성된 상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3호선 라인으로는 대화역, 주염역, 정발산역, 마두역, 백성역, 화정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된 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 다른 상권보다 면적이 큰 지역들도 보이실 겁니다. 가장 좌측에 보이는 지역이 킨텍스 주변이고 그 오른쪽은 장항 2동, 라페스타 웨스턴돔 주변, 그리고 아래쪽 백성역 주변에는 고양 터미널과 코스트코가 위치하는 상업지구입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역세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중간중간은 모두 아파트 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경의중앙선과 3호선 중간에 형성된 대규모 단지들은 93년부터 95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1기 신도시의 30년 된 아파트들이죠. 대형 상업시설의 위치도 한번 살펴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뉴코 아울렛, 롯데 아울렛은 주로 3호선 라인을 따라 분포하고 있네요. 지난 부천 중동편에서 7호선 상동역에서 신중동역까지 5개의 마트와 백화점, 아울렛이 분포하던 걸 기억하시나요? 일산도 마찬가지로 백석역에서 대화역까지 6개의 대형 상업시설이 라인을 따라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킨텍스의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영화관은 어떤가요? 주염역과 라페스타의 롯데시네마, 킨텍스와 백석역에는 메가박스, 웨스턴돔에 CGV가 입점해 있습니다. 마트나 영화관이나 크게 보면 비슷비슷한 위치에 입점해 있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급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통증의학과 같은 진료 과목은 역세권과 대로변 주변, 상권 내에도 빼곡하게 분포하고 있고요. 병원급은 백병원과 차병원이 대화역, 마두역 주변에 분포하고 산부인과 병원인 허유제병원은 라페스타 인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매장 위치도 한번 그려보죠. 예상대로 대로변과 역세권에 분포하는 게 보이시죠? 역세권 라인에 분포하지 않는 매장은 특징적인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하철역과 마트, 영화관, 병원, 스타벅스 입점 위치를 보니 일산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탐방하는 일산의 3대장 라페스타, 웨스턴돔, 원마운트는 이런 중심 상업지구 중에서도 중심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일산의 상업시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주변 지역까지 모두 상권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은 주변 지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탐방에 앞서 세계 상권 영역에 대해 전체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방역 조치가 해제된 22년 8월까지 상권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니 라페스타 주변 상권은 19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년 88.8, 21년 79까지 떨어졌다가 22년 87.5까지 회복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마운트는 20년 78까지 떨어지면서 세 상권 중에 가장 감소폭이 컸으나 21년 105.3, 22년 115.9로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19년 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웨스턴돔은 20년 98.2, 21년 96.7로 나타나 감소폭이 적었고 22년은 107.6으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19년 8월과 최근 22년 8월에 어떤 업종이 늘고 줄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늘어난 업종을 10일까지 살펴보니 라페스타 주변에서는 피부관리, 미용실 같은 미용 서비스업과 커피, 한식, 떡볶이, 국수, 중식 같은 식사와 음료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라페스타와 인접해 있는 웨스턴돔 주변에서도 미용실, 네일케어, 피부관리 같은 미용 서비스업이 같이 늘었고요. 치킨과 중식 같은 배달 음식점도 늘었습니다. 라페스타와 다른 점은 샐러드, 건강식품, 의원, 약국 등 건강과 관련한 업종 수가 늘었다는 것이네요. 이번에는 지리적으로나 소비자의 인식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원마운트 주변을 살펴보니 고깃집, 횟집, 양식 등 파인다이닝에 해당하는 음식점이 늘어난 것이 특이합니다. 뒷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주변에서는 줄어든 업종이 원마운트 주변에서는 소수나마 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감소한 업종도 살펴봅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감소 업종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화장품, 의류, 잡화, 속옷, 신발, 액세서리 같은 패션 잡화류의 가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호프 맥주, 꼬치구이, 포차와 같은 주점들도 코로나 기간 많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라페스타 주변은 PC방, 당구장, 안마시술소 같은 여가 오락시설이 줄고 웨스턴돔 주변은 고깃집, 참치 전문점, 핸드폰 매장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원마운트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커피, 한식, 스낵, 돈가스, 핫도그 같은 가벼운 음식류가 줄어들었고 스포츠용품과 잡화점이 줄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일산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상권에서 나타나는 것과도 반대되는 부분인데 꽤 과감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증감 업종도 살펴보는데요.
라페스타 주변은 운동시설과 일반 생활 편의 소매업 매출이 늘어난 반면 저녁 시간대 음식업과 패션 자파류의 소매업이 줄었습니다. 웨스턴돔 주변은 가전, 주방용품과 병원, 약국, 학원의 매출이 늘어난 반면 패션 자파류의 소매업과 미용 서비스업, 주점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미용 서비스업은 점포가 늘어난 반면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상권으로 손님을 뺏기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 같네요. 원마운트는 의료, 스포츠 경기용품, 골프용품 등의 소매업이 다른 상호와는 다르게 늘고 있고 수족관, 키즈카페, 스포츠 시설 등 여가 오락 스포츠 분야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반면 한식, 돈가스, 피자, 핫도그 같은 식사나 패스트푸드 업종 매출이 감소했네요. 이렇게 분석되는 숫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상권을 탐방해 보시죠. 먼저 라페스타 주변 상권을 둘러볼 텐데요. 라페스타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지만 그 북서 방면으로는 약 300m에 걸쳐 본격적인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뿐만 아니라 양옆 골목으로도 모두 먹자촌이나 유흥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산에서는 밀집도가 가장 높은 먹자 골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타격도 가장 컸던 상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사 중이거나 폐업한 가게들도 눈에 띕니다. 요즘 전국적인 유행을 타는 호프집 브랜드나 중식 브랜드도 눈에 띄지만 오래된 브랜드도 공존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네요. 사실 라페스타 주변은 이 먹자 골목의 흥망성쇠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페스타와 동시에 생각해보면 오후에서부터 저녁, 밤 시간대로 이어지는 쇼핑과 먹자 골목의 연계성이 살아나는지가 이 근방상권의 핵심 주제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 라페스타 2F동 방면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미 북쪽 입구 방면은 업종이 많이 바뀌었음을 눈치채셨나요? 네일숍이나 애완견 분양숍, 디저트, 커피 매장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옷가게와 신발, 핸드폰 매장이 많이 보이지만 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음을 느낄 수 있고요. 임대가 붙어있는 매장들은 대부분 옷가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패션 자파류의 의류, 속옷,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매장은 주요 핵심 브랜드들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빈 자리가 종종 유행 중인 외식 브랜드로 차기는 하지만 여전히 빈 자리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동쪽 A, B동 입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병원, 학원 등은 상가 내부보다는 영향이 덜한 편인 것 같은데요. 내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이 30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년을 함께한 상가이니 오래되기도 했고 한번 정비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전문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MD를 기획하기에는 추진력이나 강제성이 약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장애물 때문에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는 문화광장을 지나 웨스턴돔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매장, 옷가게, 화장품, 액세서리, 속옷, 모자, 신발 가게가 보이는 것은 라페스타와 크게 다르지 않죠. 역시 임대를 내붙인 매장이 보이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병의원, 필라테스, 카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1층에는 중대형 일반 음식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웨스턴돔은 CGV 영화관과 함께 커피나 의류, 신발 등 유명 브랜드들이 군데군데 입점해 있어 기초적인 토대는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시설은 어떤 목적으로 오는 곳인가에 대한 색깔이 약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옷이나 신발, 화장품을 쇼핑하기 위해 오기에는 다른 상권이나 대형 상업시설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타깃으로 하는 고객이 10대인지, 20대인지, 30, 40대인지, 가족 고객인지, 학생층인지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웨스턴돔 주변 상권이 건강 관련 업종과 병의원, 약국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나 바로 인접한 호수공원 로데오 거리도 주점 위주의 먹자 골목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마운트를 살펴봅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마두역과 정발산역 부근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일산 상권이었다면 원마운트는 킨텍스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스트리트형 상가 구조가 익숙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마운트는 시작부터 라페스타, 웨스턴돔과는 다른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상업시설과 레저시설이 복합되었다는 점이죠. 워터파크를 앵커로 가지고 있는 점을 보면 확실히 다른 상가들과 다른 특징이 느껴집니다. 이 밖에도 최근 원마운트의 실적이 다른 상가들에 비해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를 더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외부적인 요소로는 킨텍스 주변으로 2019년 킨텍스 꿈에 그린 1100세대, 원시티 1, 2, 3블록을 합쳐 2038세대, 할리월드 시티 프라디움 레이크와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 합쳐 636세대 등 3774세대가 준공했고, 힐스테이트 일산,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일산 DMCT 스카이뷰 등 2878세대의 오피스텔도 19, 20년에 걸쳐 준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요 증가는 바라기 어려운 라페스타, 웨스턴돔과는 다르게 주변 지역 수요가 6652세대가 늘어난 것인데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주변 상권도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늘어난 수요를 어떤 업종과 브랜드 구성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마운트 내부 구성도 꽤 과감하게 설계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옷가게의 숫자는 줄이는 대신 유명 브랜드의 매장을 넓게 가져가면서 통폐합한 부분입니다. 에이세컨즈, 망고, 자라, H&M, 스파오, 탑10 매장은 굉장히 넓게 설계해서 마치 아울렛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옷가게뿐만 아니라 다이소나 주노웨어 같은 브랜드도 매장을 대형으로 설계해서 집객력을 높이고 있고요. 과감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대형 매장일수록 망했을 때의 손해도 크기 때문인데요. 요즘같이 웬만한 소매품은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아울렛이나 복합몰로 이동하는 시기에 이들과 한번 경쟁해서 이겨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온라인 시장이나 대형몰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게 오프라인 상권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들도 눈에 띕니다. 워터파크를 비롯해서 스포츠 시설을 배치하고 주변 공원이나 수족관, 고향 문화원을 찾는 유입객을 유치하려는 전략들도 엿보이는 것이죠. 아웃백 같은 외식 브랜드를 유치하고 전면에 내세운 베이커리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타깃으로 하는 고객과 전략들이 보이는 반면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권은 고급스러움으로 승부하는가, 가성비로 승부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원마운트 북단에 위치하는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이었는데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 같은 구성이지만 어쨌든 데이터에 나타났던 저녁 시간대 음식업들은 이곳으로 입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 수요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전체 상가의 컨셉을 잘 잡고 설계하면 집객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보였는데 일단 당장은 시너지를 낼 만한 통일된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산을 둘러보면서 생각한 점은 지역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거와 교통, 교육,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었고요. 의료, 문화시설이나 휴게 공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이 목표로 했던 자급자족의 도시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구 유출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요즘 일산 주민들이 느끼는 불만처럼 낡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낡은 것처럼 도로나 육교도 낡았고 보도블록도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1년 만에 유행하는 상권이 3-4번 바뀌는 시대에 20년째 유지되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죠. 이게 나쁘다거나 상권을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상권들도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한다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원마운트가 비교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혹은 완성도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화를 하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100% 실패합니다. 오래된 맛집과 오래된 상권은 다르거든요. 오래된 맛집은 전통과 노하우로 인기가 높아지지만 오래된 상권은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원하는 게 점점 없어지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발길이 끊깁니다. 오래된 상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잘 되는 다른 상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닮아가야 합니다. 상권 읽어준 남자 1기 신도시 상권 특집 일산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